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사주 재테크의 저자 강병욱입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면 저는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사주 명리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이 사주 명리를 통해서 재테크 전략을 좀 짤 수 없을까 이런 저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를 통해서 나의 재물운을 보고, 그렇다면 나는 재물이 활성화됐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다시 학부에 입학을 해서 동양학을 전공을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사주 재테크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를 제가 정통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감명을 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한번 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분량이 너무 많으면 따라오시는 분들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했던 강의 교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따로 실제로 사주를 어떻게 푸는지 만세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주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채널 위에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용 전화번호로 올려놨으니까 그쪽으로 예약을 하고 하시면 제가 뭐 원하시는 곳까지 가서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겠지만 서울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그 약속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든지 아니면 제가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돈을 벌 팔자가 과연 정해져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부자는 타고난다고 하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연 운명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정론이라든지 결정론이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되게 노력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주 명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결정론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운 그런 명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철학계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좀 보면, 이것이 과연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이거에 이제 대한 판단을 좀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우리는 젊었을 때는 결정론을 좀 피하고 자유의지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결정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운명의 방향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옛날 이야기까지 여기서 덧붙이면은 뭐 너무 장황해지니까 대체적인 방향,
그리고 대체적인 시기 이런 것들은 사주 명리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풀어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주 명리를 통해서 그 사람 운명을 예측하는 것. 근데 이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랍 이쪽에서는 이제 점성술, 그렇죠? 별점,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별점이죠. 뭐 우리 타로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별점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방법은 다르지만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 도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동아시아 쪽, 특히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사주 명리를 가지고 많이 풀어보죠.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중국이 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명을 논한다고 해서 논명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사주 명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에 가면은 추명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런데 이제 이 운명을 해석하는 그 방법, 이제 방법들이 이제 중간에 한번 크게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송나라 때 자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면서 자평명리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는 사주명리를 가지고 많이 보고 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 과거와 현대에 있어 사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좀 갈라지는 겁니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잡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명과학을 두고 그 중에서 1등에게는 종 8품의 벼슬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관상감이라든지 이게 참 다 있는 겁니다. 뭐 별자리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운명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거 시험으로 봤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학문의 하나로 이제 봤던 것이죠. 근데 현대는 어떻게 합니까? 사주를 무당이 구술해서 신점을 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도, 제가 그 사주 명리를 공부한다고 하면 미신에 빠졌다고, 귀신이 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사주 해석은 동양 철학의 정수예요. 동양의 자연 철학. 그래서 이건 이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점을 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역 같은 경우에는 점을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토종비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에 기대는 겁니다. 우연에 기대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내가 행동할 방향들을 이제 유추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주명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 여기에 입각해서 그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계속 보는 건데, 우리 그 사주명리를 미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는 이 운명이나 믿고 그 점이나 치고 뭐 하는 이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이 비과학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이제 보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종군 기자로서 활동을 했던 아부테산, 아베다이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걸 추명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베다이징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리술사입니다.
명리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 그 실제로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을 술사라고 해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때 추명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주 명리를 엄청 발전을 시켜 놓고 우리한테는 그냥 니네는 그 하등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뭐 어떡합니까? 그냥 저희가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저기 그 무식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고 지금도 보면은 뭐 저기 그 귀신 씨였는 아니면 뭐 미신하는 뭐 굿하는 애인데 사주명리에서는 굿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운명 정도는 알고 있었죠. 왜냐면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주역을 공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동양 철학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적어도 자신의 사주를 통해서 운명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를 아는 선배들은 자신이 직접 그 공부를 해서 운명을 감지했고, 그를 모르는 평민들은 어떡합니까? 술사들이죠. 그냥 사주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했죠. 그죠? 선배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힘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의 조상들은 자신의 운명들은 알고 있었는데 왕조시대 선비들 이때는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그 조정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사를 하라고 하면은 자신의 운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따라서 집안에 명운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저기 옛날에 잘못하면 그죠? 옛날에 잘못하고 그냥 뭐 저기 패가망신 하지 않습니까? 패가망신 하게 되니까 멸문의 화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저기 그 운이 좋을 때는 내가 이제 출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오라고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내가 운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발을 타고 올라가면서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를 지가 일부러 분질러. 그래서 칭병, 병을 칭해가지고 출사를 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왕조시대의 선비들, 그 얘기 하는 거죠. 조정에 출사하러 가는 척 하면서 말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운이 좋은지 나쁜지 이거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운명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밤을 새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언론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죠. 실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고시를 패스하고 누구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똑같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누구는 똑같은 날 삼성전자를 같이 샀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고 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운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그 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험도 했고 믿고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밤새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목표를 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보면 성공할 수 있는 팔자 내지는 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성공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성공할 팔자를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이거는 과거에 이제 그 왕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저기 그 선비가 길을 가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공부도 잘하고 해서 과거를 보러 갔는데
이때 왕은 연륜이 있는 이런 경험이 많은 저기 신하들을 원했다. 그래서 나같이 신진들은 출사의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왕은 부국강병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물론이고 무술도 잘해야 한다. 라고 해서 글은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 또 무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출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출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왔는데 그 왕은 신진들, 젊은 사람들을 기용한다고 해요. 나는 이미 늙어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운때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저기 그 결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사주팔자는 주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삶은 자신이 태어난 사주팔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성공할 운이 있으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거나 사주팔자 성공할 운이 없으니 미리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 그죠?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묘한 팔자풀이를 쪽지게처럼 콕 집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들으면 다르고 저기 가서 들으면 다르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노력은 하고 있어야 돼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때를 만났느냐 때를 만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사주팔자에 내가 저기 그 운이 없다 하더라도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대운이라든지 매년 바뀌는 세운이라든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질 때는 또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의 행로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저기 거기 맞춰가지고 성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체적인 운의 행로 정도는 해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팔자에 돈을 벌 운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출세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래 살아요? 애들은 잘 돼요? 대부분 전부 다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물어보는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큰 부자를 말합니다. 큰 부자. 그런데 실제로 사주를 보면 재물이 사주에 드러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재물을 이룰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물의 크기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재물운이 왔을 때 그때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운이 왔을 때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사주의 재물운은 재성, 별성자를 씁니다. 재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게 되는데 재성이 있는 경우, 이제 재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일단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재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크기를 따지는 것도 어렵고 사주의 재물운이 약한 사람은 큰 재물을 얻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 있다고 해서 저기 무조건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그 그릇의 크기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사주의 재물운이 약한 사람들은 재물을 얻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재성이 없는 경우에 그렇죠? 이거 재물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사주 8글자 간에 합하고 충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운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물을 모을 수가 있고, 특히 무재사주, 그러니까 재성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무재사주라고 하는데, 이 무재사주 중에서는 저희
아주 큰 확률은 아니지만 작은 확률로 무한대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지 소로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전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사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좀 정의를 해보면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들어있으면 일단 크든 작든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 그 돈 문제로 봤을 때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없으면 일단 재물로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다.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있더라도 그 운을 견뎌낼 수 있을 때 내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없더라도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재물운이 오면 그때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재물운이 실제로 와야지 운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사주팔자에 재물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재물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무한대의 재물을 모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없으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재물에 대한 갈증이 심해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뭐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원칙들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원칙이 많으면 이건 뭐 저기 제대로 된 그 해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간단한 원칙들을 만들어 놓자니까. 재물운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강하냐 약하냐, 없더라도 운에서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기 오늘 사주 명리의 어떤 저기 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이고 실제로 내가 내 사주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